그렇습니다. 먼저요. 사드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진상규명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브리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저 마지막 얘기요. 비공개 합의를 군 통수권자에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저 말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고 진실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내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막 언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국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만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지금은 그게 한미 간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자체도 이제 언론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 일단 군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사실은 지금 정책실장보다 군 자체로만 봐도 군 통수권자가 훨씬 더 상급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통수권자에겐 보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수석이 말한 것처럼 비밀로 하자 군사적인 문제이고 이게 외교적 안보적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까지는 다 알리지 말자 혹은 언론에는 다 알리지 말자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책 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도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보고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다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논리라고 하면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몰랐어. 그렇죠. 근데 신임 정부가 바뀌고 나서만 지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좀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래서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런데 여기서 어제 청와대는 정책실장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은 장관이 모를 수가 있는 거냐 또 그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지금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님이 이제 바뀌었고요. 이런 분들은 바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의용 지금 실장하고 군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 라인들이 이번에 뭐 사임을 표시한 김 교수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치와 보관 또는 반입에 대해서도 좀 엇갈린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민구 장관이나 이 군 안보 라인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안보관과 생각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한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드가 논란이 되면 모든 정보를 성실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민구 장관이나 또 다른 그 밑에 있는 지휘 라인이나 청와대에 대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보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민구 장관과 그 밑에 이제 보고 라인들은 도덕적 책임은 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진보냐 보수냐 그쪽에 나왔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안 보고요. 또 하나는 사드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다면 바뀌자마자 저는 군부에서 이 관련자들은 전부 다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 논란 자체를 벌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 문제를 공개해가지고 논란이 된 거는 외교적으로는 손해가 좀 많았다고 봅니다. 왜? 중국은 또다시 사드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1조 원 우리 투자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겉으로 이제 공론화함으로써 얻은 손실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역시 국방부가 좀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 의원께서도 보시기에 지금 보수정권 9년이었고 참여정부 때도 군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이 이번 건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세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실장 선에서만 모든 게 결정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군부의 입장에서는 뭐 알면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주고 모른다면 그런 태도였죠. 말자라고 예. 하는 정도의 태도를 지금 계속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예. 한민구 장관의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곧 물러날 상황이고 내가 충복을 바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예, 느낌을 예.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이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의도든 아니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던지 간에 예.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보고할 필요성은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빨리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지금 속도를 또 못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뭐 빨리 교체를 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검증 과정에서 뭐 자꾸 이렇게 후보자들이 탈락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인도 좀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빨리 일단 후임 장관을 임명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게 맞겠죠.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민구 장관에게는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뭐 그 밑에서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 짓기로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처리 과정에서 사실은 이 설명이 좀 부족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위승호 정책실장이 혼자 당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일단 발표가 나왔는데, 그건 누구라도 납득하기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무리 저 정책실장이 정말 심이 강한, 심이 좀 있는 그런 보직이라 한들 장관에게 전혀 보고 안 하고 이걸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또 청와대 안보실장도 있는데 그걸 또 뭐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그 반면에 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는 또 보고를 예. 했다 한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좀 이렇게 명쾌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예. 부분은 청와대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고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겠다라고 전략을 수립한 것까지는 좋은데 예. 설명도 좀 친절하게 그다음에 말끔하게 떨어지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설명, 그러니까 어저께 그 내놓은 그 설명이 물론 이제 그 청와대 조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하여튼 그 약간 좀 여러 가지 의구심들은 좀 많이 남는 그런 그 좀 불충분한 설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 만약에 불충분하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요. 글쎄요. 이 논란이 아까 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교적으로까지도 좀 파장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수습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청와대에서도 밝혔다시피 이게 네. 국내적 절차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좀 국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이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국내법에 의한 절차들 다 밟아 나가겠다. 그리고 그 보고를 다 받아본 다음에 내가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보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수권자의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4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공여 부지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현재 나와 있는 32만 평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것이 1차, 2차로 나눠져서 추가적으로 70만 평 정도의 땅을 공여받을 예정이다, 공여해줄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언론에서 이제 지금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이제 상당 부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하고 결정을 하자는 거니까. 대략 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부분은 뭐 절차적으로 확실하게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거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드 지금 2개는 지금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4개는 아직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4개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사이에 이제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일단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부지에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것도 지금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33만 평 기준, 33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넘어가면 굉장히 세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요. 그렇죠. 그게 33만 제곱미터가 아니면 예. 좀 간이하게 하는데 이게 32만 7,799제곱미터면은 예. 딱 거기에 맞췄다고 해석을 할 수가 33만을 있죠. 조금 덜하게 하려고 맞췄다는 거고요. 예. 약간 첫 번째 제공된 부지 자체가 좀 기형적인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궁극적으로 70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면 이거는 이렇게 부지를 잘라서 했으면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의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절차적으로 좀 명확하게 해서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대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여줄까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는 없죠.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을 확실하게 투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요. 사드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진상규명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 브리핑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청와대는 정책실장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은 장관이 모를 수가 있는 거냐 또 그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지금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님이 이제 바뀌었고요. 예. 이런 분들은 바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의용 지금 실장하고 군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 라인들이 이번에 뭐 사임을 표시한 김 교수까지 포함해서 예. 어쨌든 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치와 보관 또는 반입에 대해서도 좀 엇갈린 게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민구 장관이나 이 군 안보 라인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안보관과 생각이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래서 김 의원님 저 마지막 얘기요. 비공개 합의를 군 통수권자에게 할 수는 없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저 말이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고 진실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내기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막 언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국민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만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매도를 했다가 지금은 그게 한미 간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좀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자체도 이제 언론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고 일단 군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사실은 지금 정책실장보다 군 자체로만 봐도 군 통수권자가 훨씬 더 상급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통수권자에겐 보고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수석이 말한 것처럼 비밀로 하자 군사적인 문제이고 이게 외교적 안보적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까지는 다 알리지 말자 혹은 언론에는 다 알리지 말자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것을 정책 결정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될 수가 없고 또 예. 하나는 대통령에게도 그게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 권한대행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보고가 안 됐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다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논리라고 하면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몰랐어. 그렇죠. 근데 신임 정부가 바뀌고 나서만 지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명확하게 좀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래서 국기문란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런데 여기서 어제